혹시 평소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나 설사를 반복해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걸 체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핵심에는 바로 장 건강이 있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장 안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흔히 장내 세균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실제로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제2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우울감이나 불안감 같은 정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장과 뇌가 신경계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장내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발효식품과 프로바이오틱스를 통해 유익균을 늘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와 된장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등록 영양사들이 김치를 2023년 10대 슈퍼푸드 중 1위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영국 BBC나 미국 타임즈에서도 김치를 슈퍼푸드로 소개했습니다. 김치 속 유산균은 위산을 통과해 장까지 도달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김치에서 발견되는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룸과 락토바실러스 사케아이 같은 유산균들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 개선, 비만 억제,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김치의 발효 산물인 페닐저산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같은 식중독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천연 항균 작용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김치라도 갓 담근 겉절이보다는 적당히 익은 김치가 더 좋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은 김치가 익으면서 점차 증가하다가 적당히 익은 적숙기의 최대치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때가 바로 김치가 시원하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또한 요구르트, 치즈, 나토,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콤부차나 사워크라우트 같은 서구의 발효식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단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실 때 장내 미생물 환경이 점차 개선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지나치게 짜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가당 요구르트는 당분이 많아 장내 유해균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당,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짠 김치나 나트륨이 과도한 된장은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무가당 요구르트나 캐피어를 섭취하세요. 공복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위산의 영향을 덜 받아 더 많은 유익균이 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된장국이나 김치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특히 된장국에 미역이나 다시마를 넣으면 프리바이오틱스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지나치게 무거운 식사보다 야채와 함께 가볍게 김치, 나토 등을 더해보세요. 하루 3번 발효식품을 조금씩 챙기는 것만으로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이 김치를 하루 210g씩 일주일 동안 섭취했을 때 15g만 섭취한 그룹보다 공복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장내 유익균 비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단순히 소화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염증 억제, 심지어 우울감 완화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으로 양파, 마늘, 바나나, 귀리, 아스파라거스 등에 풍부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진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할 때 장 건강 개선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신바이오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유산균이 장에서 잘 활동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주세요. 특히 미지근한 물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장 건강을 돕습니다. 가벼운 걷기만 해도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주 3회 3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켜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같은 이완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면 부족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하루 7-8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해 주세요. 항생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함께 제거하기 때문에 장내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항생제 복용 후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더욱 적극적으로 섭취해서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장 건강은 단기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김치 한 젓가락, 된장국 한 그릇,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장 건강은 결국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소화기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정신 건강, 피부 건강까지 모든 것이 장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무가당 요구르트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매 끼니마다 발효식품을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발효식품을 즐겨 드시나요? 김치 외에도 된장, 청국장, 젓갈류, 막걸리까지 우리나라는 발효식품의 천국입니다. 댓글에 여러분만의 장 건강 비법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